자, 드디어 파트 2 4장 포인터와 배열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뭐 배웠느냐면요. 파트 2에서요. 1장에서는 뭘 배웠냐면 1장에서는 1차원 배열을 배웠고요. 그죠? 그리고 1차원 배열의 주소와 값참조 뭐 이런 걸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주소하고 값참조. 2장에서는 뭘 배웠냐면요. 2차원 배열을 공부했습니다. 다차원 배열, 뭐 2차원 배열,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주소와 값참조 공부했고요. 3장에서는 뭐 배웠느냐면요. 포인터를 공부했습니다. 포인터. 자, 이 포인터에는 1차원 포인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원, 뭐 3차원,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게 3장이었어요. 자, 4장. 지금 4장에서는 뭘 배우느냐?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를 배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표를 한 5개를 쳐놓으세요. 5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C 언어 본색은요. 포인터하고 배열, 그리고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원리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또 복습하시면 나중에 좋은 일이 많으시니까 반드시 파트 2의 1, 2, 3, 4장부터 5장, 그리고 파트 3의 1장 구조체까지는 계속 복습하셔야 돼요. 어디서 배울 수 없는 그러한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습 계속 하시라는 의미로 자꾸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4.1절에는 포인터와 1차원 배열의 관계를 한번 공부할 거고, 4.2절에는 포인터와 2차원 배열, 그리고 4.3절에는 포인터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포인터와 배열이 아니고 포인터 배열. 그렇죠? 의미가 좀 다르죠? 여태까지 여기 와가 있는데 4.3절에는 포인터 배열이 있다는 겁니다. 4.4절에는 포인터와 문자, 그리고 포인터와 문자 열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s를 어떻게 잘 쓰면 좋겠느냐라는 걸 배울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s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냥 더블 쿼테이션만 붙이면 이 데이터를 %s로 찍을 수 있다. 뭐 이렇게만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s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1절 포인터와 1차원 배열. 자, 여러분들 4.1절에 보시면 4-1.c 실습을 지금 할 건데 해보시면, 자,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우리 파트 2 1장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레이 3, 그래서 int 4바이트 3이니까 4 곱하기 3은 12바이트가 잡히죠. 12바이트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이 10, 20, 30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10, 20, 30을요. 그쵸? 그래서 요 공간 이름을 어레이 0, 요 공간 이름을 어레이 1, 요 공간 이름을 어레이 2라고 했고요. 그게 해당하는 주소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array 0, $array 1, $array 2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근데 배열의 이름은 시작 주소라고 했으니까 1차원 배열일 때 배열의 이름의 시작 주소는 어레이 여기죠? 그래서 플러스 0. 그래서 플러스 1만큼 가라 라고 하는 얘기는 1바이트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레이가 int 4바이트니까 플러스 1, 4바이트만큼 넘어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가리키는 주소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레이 플러스 2는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2지만 4가 2개 있으니까 8이죠. 8. 어레이 현재 시작 주소에서 8바이트만큼 위치다. 이동한 위치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ray 2하고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찍어보면 어디에 위치가 찍어지는가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다 출력되는 상수값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디 위치를 찍어내느냐 그걸 알자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 오브 어레이를 찍어내면 어레이의 그 전체 크기를 나타내고요. 사이즈 오브 어레이 플러스 0을 찍어내면 여기의 크기만 나타냅니다. 어레이하고 어레이 플러스 0 같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지만 우리가 이 어레이는 배열의 대표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으면요. 이 전체 크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고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사이즈 오브 어레이를 찍으면요. 사이즈 오브 어레이의 크기는 12바이트가 나옵니다. 요 전체 크기를 찍어내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요. 컴파일러하고 약속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레이 플러스 0은요. 그냥 여기만 찍습니다. 여기 부분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차이는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걸 구분하시고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4-4.c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2.c하고 4-3.c는 여러분들께 복습을 하는 차원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4-2.c랑 4-3.c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자, 4-4.c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원 배열의 주소 접근 한번 볼게요. 자,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했죠? 포인터 변수. 자, 지금 요 두 코드만 싹 잡아버리면, 그림을 그려버리면 이렇게 그리죠? 하나, 둘, 셋, 10, 20, 30. 그래서 요 공간의 이름은 array 0, 요 공간의 이름은 array 1, 요 공간의 이름은 array 2가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P를 하나 잡았네요. 자, 메모리 P를 하나 잡았어요. 그죠? 그 요 P 안에다가 현재는 널을 넣어놨지만 요 다음 코드가 진행되면서 P 안에다가 array를 요렇게 넣어놨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요게 위치의 주소, 요게 위치의 주소, 요게 위치의 주소 한번 지금부터 써볼게요. 자, 주소를 써보겠습니다. 색을 바꿔서. 메모리를 그릴 때는 이렇게 주소를 미리 좀 써놓으세요. 저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해야 포인터가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하시면요, 나중에 힘들어요. array 2. 자, 그런데 배열의 이름은 시작 주소, 배열의 이름은 array니까요. 얘하고 같은 표현은 array. 그 다음 얘하고 같은 표현은 array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 얘하고 같은 표현은 array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근데 P가 array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여기가 지금 요거랑 요거랑 같은 표현 코드입니다. 그래서 주석 처리해놨고요. 그래서 P를 찍어보니까 P는 얼마입니까? P 안에는 array를 들어가 있으니까 array의 주소 여기가 찍힐 거예요. 맞죠? 그다음 P 플러스 0은요. P 플러스 0은 현재 여기니까 얘도 같이 찍힐 겁니다. 맞죠? %P0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P는 array니까요. array 0 요거랑 같은 표현이죠? 결국엔 여기를 찍어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 P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P 플러스 1은 현재 P는 array인데 array에서 플러스 1만큼 가라 하니까 여기가 되겠죠. P 플러스 1은 여기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P1은 어떻게 된 거죠? P는 array니까 array 1. 쉽죠? 자, 그 다음에 P 플러스 2를 한번 봅시다. P 플러스 2. 현재 P는 array예요. 자, 지금 P 안에 array를 고정시켜 놓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현재 위치가 여긴데 여기에서 플러스 2만큼 떨어진 곳이 어디냐 물어보고 있죠. 포인팅은 그대로고요. 여기 P가 array니까 거기에 플러스 2만큼 떨어진 곳이 어디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P 안에는 array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P 플러스 2라고 하는 표현도 다르게 쓰면 array 플러스 2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맞죠? array 요 지점이죠. 그럼 얘는요. P 안에는 array가 들어가 있으니까 %array 2. 포인터 변수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주소 값이 또 튕겨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P를 하나 이렇게 array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array 플러스 1은 다르게 표현하면 P 플러스 1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그죠? array 플러스 1은 또 다른 표현으로 P 플러스 2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array는 P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얘를 P로 바꾸면 %P0죠. 얘를 P로 바꾸면 %P1. 얘를 P로 바꾸면 %P2. 그죠?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 자, 우리가 배우자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색을 좀 바꿔서. 자, array 3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자, array 그죠? 10, 20, 30. 그 다음에 P 만났죠? P 만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은 array 0. 여기 공간은 array 1. 여기 공간은 array 2. 맞죠? 자, 여기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array 0. 맞죠? 여기의 주소는 %array 1. 맞죠? 여기의 주소는 %array 2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니까 array. 맞죠? 그 다음에 array 1차원 배열이니까 지금 1차원 배열 때 이렇게 써도 되죠? 얘는 array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코드가 도니까 P는 어레이 하니까 지금 어레이는 P는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 상황에서 별표 P를 한번 봅시다. 별표 P.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별표 P. 현재 P는 어레이입니다. 자, 그죠? 그거에 방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어떤 거예요? 어레이를 가리키고 있는 놈에 방으로 들어와라 하니까 얘 10 찍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P 플러스 0. P 플러스 0하고 별표 P는 같은 표현이죠? 플러스 0 띄고 가로 떼버리면 별표 P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별표 앰퍼센드 P0. 얘는 어떻게 바꿔 쓰냐면 별표 앰퍼센드 어레이 0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쵸,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별표하고 앰퍼센드 서로 상세가 되니까요. 결국엔 어레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것만 봅시다, 그냥. 앰퍼센드 어레이 제로는 어딥니까? 앰퍼센드 어레이 제로 여기죠. 거기에 방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여기잖아요. 그죠? 10. 아니면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별표와 앰퍼센드는 상쇄된다. 결국엔 어레이 제로만 남는다. 어레이 제로는 어디냐? 여기다. 그쵸? 이게 10입니다. 같은 표현이죠. 자, 얘 하나 봅시다. 얘. 별표. 자, P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에 주소에 전체의 별을 묶었죠? 그럼 P 플러스 1이 어디냐 봅시다. P 플러스 1. P는 어레이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1. 어레이에서 플러스 1만큼 가라 하니까 여기 주소가 되겠죠? 여기 20을 가리키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20을 가리키는 주소에서 전체를 묶어서 별을 붙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공식 하나. 별표에 P 플러스 I는 뭐하고 같을까요? PI하고 같죠? 이거 배운 기억 있죠? 그쵸, 여러분들? 있으세요? 있죠? 그래서 별표하고 앰퍼센드를 상쇄하고 별표와 앰퍼센드를 상쇄하면 얘하고 얘는 같은 표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헷갈릴 거 없습니다. 아주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어렵지 않아요. 이 관계가 왜 성립되느냐? 포인터 P를 가지고 어레이를 접근하니까요. 자,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어레이는요, 몇 바이트죠? 지금 12바이트죠? 4 곱하기 3, 12바이트. P는요, 4바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 4바이트를 가지고 대량의 데이터인 배열 12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죠? 접근할 수 있잖아요. 포인터 변수 P가 뭘 가지면? 어레이라고 하는 시작 주소를 저장만 할 수 있다면 이 포인터 변수 P를 가지고 대용량 데이터인 어레이 배열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P만 알면 P 플러스 1을 알 수 있고 P 플러스 2를 알 수 있고 P 플러스 3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별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전체. 그럼 이거를 알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P1이랑 또 같다는 얘기고 이 표현하고 같다는 얘기는 P2랑 또 같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 가지 그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던 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포인터에서도 쓰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P라고 하는 이 어레이라고 하는 그 P가 어떤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P는 가리키려고 하는 포인팅 하려고 하는 배열을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P만 안다면 P 플러스 1, P 플러스 2. 그죠? 이 P 안에다가 어레이를 붙여보세요. 어레이. 그럼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12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얘하고 얘는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같은 표현. 얘하고 얘는 같은 표현. 왜냐고요? 우리 여태까지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공부를 할 때 별표의 A 플러스 I는 뭐하고 같다고 했습니까? AI. 그죠? 기억나시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이 주소에 방으로 들어가라지만 더 쉽게 얘기하면 별과 앰퍼센드를 서로 상쇄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결국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코드는 아까 4-6.c인데 아까 코드는 4-5.c 그 실습을 했잖아요. 지금 코드는 4-6.c의 코드를 보시면 P가 어레이 이렇게 잡아버리면 결론적으로 얘하고 같고 얘하고 같은 표현이 되구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문을 돌려서 i 값이 0부터 도니까 0,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2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p 플러스 i, pi는 뭡니까 이거? 별표에 p 플러스 0, 그 다음에 별표에 p 플러스 1, 그
그 다음에 별표에 p 플러스 2를 포문으로 찍겠다는 얘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떤 거예요? 별표에 p 0 그죠? 별표에 p 1 별표에 p 2 이거 찍겠다는 얘기죠. 그죠? 얘는요. 얘 상세하면 바로 그게 되죠. 자, 그럼 얘는 포인터 변수 p를 이용해서 p가 어레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코드가 없다면 이 코드는 에러가 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그대로 배열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1과 결론 2를 잘 알아두시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4-6.C는요. 별표를 3개를 쳐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보시면 자, 아까 전에 4-6.C 분석을 한번 봅시다. 결론 1. 이거죠? P라고 하는 게 어레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P 플러스 1, P 플러스 2 이렇게 주소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P 대신 다 어레이를 한번 바꿔보세요. 어레이. 그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쵸? 그쵸, 여러분들? 지금 어레이가 하나도 없죠? 다 P밖에 없어요. P 대신 어레이를 썼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결론 2 봅시다. 지금 P를 가지고 어레이를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P를 이용하지 않고. 메모리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 표현 방법이 있고 메모리 주소라고 하는 것도 여러가지 표현 주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예제와 분석을 택한 겁니다. 자, 원리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원리 결론 1, 결론 2.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 다음 페이지. 자, 4-7.C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와 배열의 크기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태 어레이 3 해서 10, 20, 30, P, 널 이렇게 했는데 P가 어레이, 포인터 변수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을 해서 어레이 0, 어레이 1, 어레이 찍으면 각각 10, 20, 30 찍히고요.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 두 개는 왜요? 별표의 어레이 플러스 I 별표는 뭐하고 같으니까요? 어레이 i와 같으니까요. 그쵸? 같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뭐 같냐면 별표의 p 플러스 i와 pi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p는 포인터 변수고 어레이는 배열이잖아요. 그죠? 자, 어레이는요. 이렇게 찍으면 사이즈를 찍으면 12바이트가 나오고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바이트를 가지고 12바이트를 접근할 수 있죠. 포인터 변수. 자,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간접 접근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P로 간접 접근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포인터 변수와 배열의 크기. 포인터 변수는 무조건 32비트 운영체제일 때 4바이트다. 근데 배열의 길이에 따라 길이가 3인 경우 4인 경우가 있겠죠. 가변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배열의 길이가 가변적이더라도 포인터 변수는 그 배열의 시작 주소만 안다면 4바이트로 배열의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배열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은 장점일까요? 그죠? 자, 그래서 주소의 가감산을 이용한 배열의 접근 4-8.C 예제를 할 건데, 자, 조금만 쉬었다가 4-8.C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